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그래밍, 특히 PHP에서 자주 보이는 객체 지향. 이게 도대체 뭔지, 함수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필요한 건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처음 프로그래밍 하실 때 함수랑 객체, 그 차이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일단 함수 방식의 어떤 불편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객체를 쓰면 뭐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그리고 클래스, 인스턴스, 이런 용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용어가 좀 어렵죠. 오늘 이 부분들 정말 그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제일 익숙한 것부터 가볼까요? 보통 PHP에서 배열에 추가할 때는 LA 푸시 쓰고 개수 셀 때는 카운트, 파일인지 볼 때는 이집 파일 이런 함수들 그냥 쓰잖아요. 네, 그렇죠. 흔히 쓰는 함수들이죠. 이 방식의 한계랄까 좀 불평한 점이 있다면 볼까요? 그 함수들을 쓸 때마다 매번 어떤 배열에 이걸 할 건지, 어떤 파일을 확인할 건지, 이렇게 대상을 계속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아, 네네. 데이터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맞아요. 자료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코드가 막 길어지고 다루는 데이터 종류가 많아지면 그 데이터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적게 되고요. 또 관련된 기능, 그러니까 함수들이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게 돼요. 그렇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전체 구조를 파악하거나 나중에 고치거나 할 때 점점 좀 까다로워지는 거죠. 아, 뭔가 데이터 따로, 기능 따로.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객체 지향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료에 나온 LA 오브젝트나 SPL 파일 오브젝트 같은 걸 쓰면 뭐가 딱 달라지는 건가요? 핵심은 그거예요. 관련된 데이터랑 기능을 하나로 딱 묶어준다. 하나로 묶는다. 네, 예를 들어서 new array object 달러 my array 이렇게 코드를 쓰면요. 달러 my array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품고 있는 일종의 데이터 보관함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데이터 보관하며. 네, 그 다음부터는 그 보관함, 그러니까 객체한테 직접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죠. append d 해줘, 아니면 count 해줘, 이렇게요. 아, 그러니까 매번 이 배열 이렇게 안 알려줘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객체가 자기가 가진 데이터를 알아서 처리하는 기능을 쓰는 거니까요. 훨씬 깔끔해지고 또 실수할 가능성도 줄어들죠. 오, 데이터 보관함 비유가 재밌네요. 약간 필요한 도구랑 재료가 한 상자에 다 들어있는 그런 느낌. 네, 비슷해요.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그러면 그 보관함을 만들려면 뭔가 설계도 같은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혹시 클래스인가요? 오, 정확합니다. 클래스가 바로 그거예요. 객체라는 그 보관함 혹은 제품을 어떻게 만들지 미리 정해놓은 설계도나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료에서 마이파일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직접 만드는 예시가 있었죠? 네네, 봤어요. 네. 그리고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제로 만들어진 그 하나하나의 보관함들, 이게 바로 객체, 오브젝트 또는 인스턴스입니다. new myfile object 이 코드가 딱 이 설계도로 실제 제품 하나 만들어줘. 이런 명령인 셈이죠. 아하, 설계도 클래스 하나만 있으면 제품 인스턴스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군요. 일부러 좀 구분해서 메서드, 메서드요. 네. 클래스라는 설계도 안에 정의되어 있고 그 설계도로 만들어진 객체, 즉 인스턴스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인 거죠. 객체에 속해 있다는 걸 좀 더 강조하는 용어랄까요? 보통 파일 오브젝트 다시 is 파일 이렇게 화살표로 이 객체의 is 파일 기능을 실행해 하고 호출하고요. 알겠습니다. 클래스, 인스턴스, 메서드. 오케이. 근데요, 아까처럼 파일 객체를 만드는데 파일 객체는 a.txt 파일을 다루고 파일 2는 b.txt 파일을 다루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어떤 파일이라는 정보는 객체마다 좀 다르게 다져야 할 텐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그게 객체의 상태 혹은 인스턴스 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태, 인스턴스 변수? 네. 설계도, 클래스는 똑같지만 그걸로 만들어진 각각의 객체, 인스턴스들이 개별적으로 가지는 고유한 데이터 값들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a.txt나 b.txt 같은 파일 이름이 바로 그 객체의 상태가 되는 거죠. 아,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그쵸. 클래스 내도 코드에서는 보통 더 디스라는 특별한 키워드를 써요.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의 상태 값에 접근해서 값을 읽거나 바꾸거나 하죠. 더 디스. 네, 기억해둘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자료 보다 보니까 construct 이렇게 밑줄 2개로 시작하는 좀 이상한 이름이 있던데요. 이건 뭐죠? 아, 그거요?
네, 그건 생성자, 컨스트럭터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메서드예요. 생성자? 컨스트럭터? 네, new 명령으로 객체를 맨 처음 만들 때 딱 한 번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입니다. 이름 construct는 PHP에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된 거고요. 자동으로요? 네, 그래서 주로 객체가 딱 만들어질 때 꼭 필요한 초기값이잖아요. 예를 들면 파일 이름 같은 거. 그런 걸 받아서 객체 내부에 설정하거나 아니면 객체가 제대로 동작하는 데 필요한 어떤 준비 작업 같은 걸 여기서 주로 합니다. 아, 객체를 만들 때 뭔가 필수적인 걸 미리 챙겨주는 거군요. 그렇죠. 덕분에 중요한 정보를 빼먹는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죠. 그렇군요. 와, 들어보니까 그냥 함수들을 쭉 나열하는 것보다 이렇게 관련 데이터랑 기능을 클래스라는 틀 안에 딱 넣고 그걸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식이 훨씬 뭔가 체계적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결국 코드가 점점 복잡해지고 커질수록 이런 정리정돈 능력이 진짜 중요해지겠어요. 여러분의 코드가 만약에 점점 커지고 있다면 객체 지향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자료 전반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객체 지향이라는 게 단순히 코드를 예쁘게 쓰는 기술이라기보다는요.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좀 더 관리하기 쉽게 만들고 또 재사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오류 발생 가능성도 낮춰주는 그런 중요한 접근법인 거죠. 네, 재사용성도 좋고 관리도 편하고. 네, 물론 처음에는 클래스를 직접 만드는 게 조금 더 번거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코드를 수정하거나 기능을 막 추가하거나 할 때 그때 정말 그 진가를 발휘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내가 직접 클래스를 안 만들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쓸 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엄청 많죠. 네, 그때 이 객체 지향 개념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월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PHP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왜 필요한지 또 함수 방식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그 핵심 개념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법 차원을 넘어서 프로그램을 좀 더 구조적으로 설계하고 복잡성을 다루는 어떤 사고방식이랄까 그런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객체는 그 자체로도 참 유용한 도구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기 다른 역할,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와 기능을 가진 이런 객체들이 어떻게 서로 뭐랄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협력해서 하나의 더 크고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아, 객체들끼리의 상호작용이요? 네, 이 객체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고민해보는 것. 이게 아마 객체 지향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다음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되네요.